안녕하세요.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당한 당신 또 당한다. 다시는 안 당한다고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사기 건수가 공식적으로 약 한 3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두 배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한마디로 해서 매 분당 한 번씩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기본적으로 뭐 한 40세 이상, 30세 이상 사시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간접적이 됐든 직접적이 됐든. 그래서 이것은, 사기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유감스럽게도 당한 사람이 또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기에 당하는 것은 사기 당한 사람의 문제가 약 70%라고 합니다. 그래,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예? 이것을 사기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호황된 꿈을 꾸는 것이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이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웠어요. 제가 사기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사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너무 한 방에 터뜨리려는 거고,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고 왕창 해가지고 말아먹든지 그냥 완전히 성공하든지, 이런 어떤 그 주의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한테 공인중개사로 있을 때 수수료 1,000만 원 줄 거 2,000만 원, 3,000만 원 줘가면서 그냥 작전하고 접근해서 약 1년 만에 제 자신이 아주 정말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처절하게. 예. 정말 얘기하면은 아마 기절할 정도입니다. 정말 제 자신이 아주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것이, 그 사건이. 그래서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저만 데미지 입었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의 피와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정말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 사기꾼의 말을 달콤하게 여겼고, 또 그것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땅값이 싸니까, 공인중개사니까 너무 가격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혹 간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수십억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피눈물 흘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한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기 당했으면 여러분도 사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하시죠. 그렇지만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지 않은 이상 또 사기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게 남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짜가 없고 다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호의적으로 뭐를 베푼다? 그것은 낚싯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간 사람, 그 낚싯밥을 물 이유가 없죠. 혹하게 들을 이유도 없고 관심 없으면 됩니다. 물론 요즘 각양각색으로 최첨단을 동원한 뭐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것들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난 어떤 것은 과감하게 의심을 하고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완전히 번호가 같은 번호 와가지고 온 것도 다 사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막 놀라게 한다든지, 뭐 자식이 어쩌다든지, 뭐 사고 났다든지,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보내는 순간 그것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기도 있고 고도화된 사기가 너무 많지만 저는 이제 본질적인 것은 내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거 아닌 거, 정상적이고 뭔가 상식에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들은 나 관계없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차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기당한 사람의 기질은 남의 말을 쉽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다 압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실제로는 저는 내 자신을 10%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를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이 나를 볼 때는 1%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나 작전하고 사기한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이나 그 사람이 제시한 사업 다 가짜, 사기. 딱 거절해야 됩니다. No, 네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 딱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시간 대비 너 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 뭐 엄청난 이익이 나고 2배, 3배 된다. 너 해. 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욕심을 일단은 정말 버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두 번째는 욕심을 갖지 말자. 정말 우리가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이게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을 자꾸 듣는 사람 있죠. 엄청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공무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게 착해 터졌어요. 제일 쉬운 게 공무원이고 군인이라면서요. 경찰이고. 사실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 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난 순수한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호갱이란 뜻이고, 어리석다는 뜻이고, 바보란 뜻이고, 사회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고, 저놈은 만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강한 기질이 있어야, 장미처럼 가시가 있어야 되고, 그냥 딱 끌려다니지 말고 강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결정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체면 때문에 어떤 분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피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 가족의 피와 눈물을 흐르게 쏟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인함을 키워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가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외모가 화려하거나 또 어수룩합니다. 또 이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한가 하면 아주 정말 그 모자란 듯하게 하면서 접근이 된 것입니다.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고, 너무 말이 잘해서 그게 또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어떤 것을 갖다가 혹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접근 방식이에요. 괜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봤어도 얼마 동안 했는데 왜 형제 자매 또 엄마 아빠한테 할 것이지 왜 나를 갑자기 주냐고요. 왜 나한테 호의를 베푸냐고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은 매사에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다. 저도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S. 그 다음에 대충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특히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사기의 요소입니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딱 분석해야 돼요. 면밀하게 파악해야 돼요. 대충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당하면 어떡해요? 저 대충주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 태어나서 절대 그런 부분,
절대 꼼꼼하다.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3일, 3번 생각해야 됩니다. 즉석에서 결정 없다. 그래서 무조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뭐 급하다고? 금방 뭐 날아간다고? 그런 거 날아가도 괜찮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충적으로 하지 말고 짚어봐야 돼요. 괜찮겠지가 신세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항상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죠. 너무 다 막 그렇게 사람 피곤하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하고 단가가 높고 귀한 것들은 정말 면밀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거, 뭐 몇천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그런 것은 좀 이렇게 100%도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크게 데미지를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단가가 높아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내 가족한테 아픔을 주기 때문에, 눈물을 또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사에 어떤 그 긍정적이다, 그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좋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긍정적인 거하고 사기꾼한테 당하는 긍정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갑자기 현금이 몇 푼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퇴직을 했다든지, 뭐 잘렸다든지, 뭐 이혼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병 들어서 내가 생명이 이렇게 어렵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병 들어보고 죽기 직전이니까 뭐든지 붙잡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든지. 저도 그 사형 선고를 저를 내렸잖아요. 사망 선고. 너 3개월도 못 산다. 실제로 한 달도 못 살고 죽었지만, 정말 이렇게 죽음에 다가오니까 막 민간의 여법으로 해서 뭐 어찌게 해가지고 막 간을 통과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낫게 만든대. 중국 제품인데 막 그런 것도 혹 가더라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약해지면 그 약점을 파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돈 벌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프로 아닙니까? 프로. 쫙 보면 저놈이 호구도 아니다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믿지 말고, 욕심 갖지 말고, 뭐 착하게 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그 말발에 쉽게 속아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동정심 내뿜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같으면 그 동정할 때 차라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방편을 차라리 알려준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몇 푼 현금 생긴 거 이거 가지고 폼 잡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철저하고 그 원칙에 충실하고 완벽해야만이, 그리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그걸 교육해야만이 이거를 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몇 푼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려고는, 그럼 사기꾼들한테 밥이에요. 딱 밥. 그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만 원 이런 건 줄 수도 있죠. 예. 뭐 그렇게 배고파 죽겠다는데 그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10만 원 넘어간다. 10만 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절이 원칙. 노. 됐어. 그것은 은행에 가서 해결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줘야 되겠어. 그럼 사채업자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채업자. 사채업자 어떻게 했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자, 첫 번째. 1순위 근저당이다. 네. 채권 소용 없어요. 뭐 이게 그 계약서 써주고 뭐 영수증 써주고 다 꽝.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이떼기예요. 어디 가서 그걸 받을 건데요. 받을 데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받으려다가 그 받을 시간에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정말 법을 이용한다? 소용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을 이전에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10만 원 이상 한다 그러면 사채업자처럼 1순위의 그 근저당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2순위를 잡되, 만일에 1억짜리 물건에다가 내가 1,000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5천만 원 여기 융자를 썼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있잖아. 이 5천만 원이 차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매를 가면 그것이 반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아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6천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경매 가격으로 6천만 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2순위의 어떤 그 근저당을 잡고 돈 빌려줄 때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돼. 다만 최소한 그 정도 권한 확보하고 해라. 그래서 그런 뭐 채권으로 영수증 써주고 뭐 어쩌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정말 철저해야 된다. 돈 빌린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그것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근저당 해라. 물건으로. 그래서 바로 경매 집어내야 된다. 약속 안 지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뭐가 좀 이렇게 막 내가 그 친구 이룰까? 그런 친구 이뤄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 없는 게 좋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친구라면.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죠. 그냥 뭐 내가 뭐 몇천만 원 빌려줬는데 몇 년 뒤에 갚았다. 그것은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1%도 없다. 그런 얘기 다 도망가 버려요. 돈 주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돈이랑 끝. 안녕.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당한다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왜 사기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문제 발생했을 때는 정말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해서 이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후회되더라도 그 순간에 어떤 증거를 최대한해서 녹화도 하고 또 이렇게 조심을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어떤 그 돈이 있는 부분, 물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단서를 잡아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압류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면은 이제 가압류를 해주거든요. 가압류는 이제 바로 해줍니다. 판사가 웬만하면 그 착보가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요즘은 경찰서에 그거 받아주지도 않아요. 사기로 해서 고발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런 경우는 강한 자가 받아낸다. 뭐 주겠지 절대 안 줍니다. 아주 강해야 돼요.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아주 그냥 막 거의 뭐 깡패처럼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못 받은 그 부분은 딱 잊고 새로 차라리 출발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또 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말 사람들은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 자체는 좋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서 뭔가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냉정하게 딱 잘라내야 된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가는 거 이렇게 잘못됐다. 또 정말 제가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물린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한번 물려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또 날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딱 끊어내야 돼요. 더 이상 10원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 딱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또 약점 잡혀가지고 그것도 끊어내자 이거예요. 네. 저는 약점 잡힌 건 아닌데 그 돈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4억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거 다 4억 2천이가 넣었는데 다 날라갔죠. 싸그리 날라갔죠. 그래서 정말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지 못한 것도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계속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투자를 권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것은, 투자 권유받은 것은 거의 90% 이상 가짜고요.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본인이 찾아 나서요. 본인이 찾아 나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소개를 했다 그러면 소개한 사람 제끼고 직접 그 핸들링한 사람 만나서 그거를 챙겨 봐야 돼요.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물론 소개에 따른 비용은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건 내가 비용 챙겨줄 테니까 직접 당사자를 만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간에 있는 말만 믿고 돈을 갖다가 함부로 달았다서는 또 당하는 거예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공인중개사 하면서 참 별의별 일 다 겪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사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일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강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은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는 한 번만 당했으면 됐지 두 번 절대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네, 여러분 사기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다.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멋진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TV 선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